이어서 제주방언정책의 주무부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문화관 정책과장 양인정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장 양인정입니다. 오늘 그 제주의 보존과 부흥 방안을 위해 세계 언어학자들 그리고 제주어 활동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저희는 토론이라기보다는 제주도정이 제주어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주학연구센터에서 김순자 전문연구원님이 발표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제주도정에서는 제주어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좀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어 보존 및 육성을 위해서 제도 마련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동안 7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에는 3개 분야의 27개 과제를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 홍보를 통한 제주어 노출 환경 확대를 위해서 TV나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제주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8년도에는 KBS에서 제주어 드라마 어멍이 바당이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MBC 시트콤 소감수다 그리고 기꼬냥 바짝뎁서를 통해서 제주어를 우리 도민들에게 좀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KCTV에서 제주어 뉴스 고람신문 드럼신문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들은 바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어 홍보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TVN 제주교통방송에서 TVN 다큐 스페셜 하늘을 닮은 글자 아레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도에서 제주어 홍보 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는 한글 맞춤법에서 사라진 하늘을 닮은 글자 아레아의 소리값을 제주에서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훈민정음의 가치를 되새기고 제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초등생 청소년 다문화가정 및 문화관광 해설사 대상 제주어를 지금 교육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청에서 장학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 대상 교재 발간이라든가 특히 올해부터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통해서 제주어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어 연극 활동이라든가 노래 공연 등 문화예술 사업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연구 사업이라든가 또 올해 제주어 종합 상담실을 개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월 말에 이제 개소를 해서 10월 말 현재 한 200여 건이 이제 접수가 돼서 상담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주어 보존과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주어에 대해서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제주학 재단을 지금 설립을 하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이제 나가야 할 그런 과정들이 많긴 합니다만 저희들을 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을 이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위기 언어로 분류한 지 이제 내년이면 이제 10년째가 됩니다. 이제 제주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어 교육 및 홍보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또 이를 좀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제주어가 이제 대중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라든가 행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학술대에서 나온 우수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제주어 발전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이상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라도닷컴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전라도를 소개하고 뭐 상품도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사이트인데 그 사이트 편집장님이십니다. 황풍년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라도닷컴이라는 2000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했고요. 2002년부터 종이 잡지를 내서 지금 211호까지 내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제가 생각하는 지역어 그리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그 한국의 그 언어라는 것이 표준말과 사투리, 표준말과 방언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요됨으로써 사실상 서울 지역어를 그냥 중심에 놓고 나머지 지역어를 계속 밀어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어를 보존하면서 나머지 지역어를 밀어내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래서 우리의 언어 어떤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 버렸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사투리란 말과 방언이란 말 자체를 20년 전부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쓰는 말은 전라도 말, 그리고 광주 사람들이 쓰는 말은 광주 말, 순천 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합니다. 언어를 그것을 쓰는 사람들의 이 발딛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어떤 인식의 출발이다. 그것을 자꾸 변방의 언어로 자꾸 표준말과 대비시킴으로써 그 말을 쓰는 것이 틀린 것으로 그 다음에 주변인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 특정 지역에 대한 왜곡된 인식 같은 것을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록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장이 5일장인데 저희가 이렇게 시골 다니면서 기록을 하다 보면 장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거 돈 못 주면 도란장에 주면 되지. 도란장이란 말은 다음번에 올 장을 말하는데 5일 뒤에 다음번에 올 장이 계속 5일장이 사라지면 이 말도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5일장을 대신해서 마트나 뭐 이렇게 백화점이 들어서면 대신 뭐 특판이니 세일이니 이런 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결국은 일상어에서 점점 박물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어에 대한 잘못된 어떤 정책이나 인식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서둘러서 일상의 지역어를 박물관으로 밀어놓고 있다. 저는 그 전라도를 20년째 기록하면서요. 제주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전라도의 지역어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그 기록의 원칙을 사람이 하는 말을 따옴표 안에 넣을 때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지역말을 기록하는 그런 매체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매체들은 인쇄 매체들은 자기 지역의 말을 그 동네 사람들도 이른바 서울 지역 말로 다 바꿔서 기록합니다. 굉장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어 자체를 인쇄 매체가 계속 박물관 속으로 밀어넣는 그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지역말을 홍보한다고 하실 때 미디어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특히 따옴표 안에는 지역말을 훼손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살아있는 지역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김순사 선생님이 제가 아마 5, 6년 전에 한국의 지역 매체들은 한국의 인쇄 매체들은 지역어를 기록하는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 이런 조그마한 논문을 제가 소위 그 한국 방언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그것 때문에 저를 이제
이 자리까지 아마 부르신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작은 글을 쓰면서 중앙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만들어진 신문 잡지, 심지어는 제주 지역의 신문 이런 데도 다 전화를 했어요. 지역어를 기록하는 매뉴얼북이 있느냐, 원칙이 있느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외국말을 기록하는 매뉴얼북은 있어요. 그런데 지역어를 기록하는 원칙이 없다. 한국의 인쇄 매체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제주에서부터라도 그런 어떤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데가 자기 지역의 언어를 특히 사람이 하는 말을 왜 그걸 왜곡해서 서울 지역으로 바꿨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아까 옆에 선생님께서 지역말의 어미가 요자로 가버리는 거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지역말을 그 기성세대처럼 잘 쓸 수 없고 할머니 세대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역말을 생각하는 인식 자체에 대해서 뭐랄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 사투리 써 촌스러워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전라도를 다녀보면 할머니가 멀쩡하게 전라도 말을 하시다가 마지막 말에 요를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연유를 보면은 되게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에서 연유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특히 발 딛고 사는 곳, 거기 문화, 그리고 그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잘 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다, 떳떳한 것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우리 이길재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남북한의 언어와 관련한 우월적 지위와 열등한 지위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서울 지역 말에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나머지 지역 말에는 열등한 지위를 끊임없이 부여합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에 있는 권력들도 다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2000년부터 전라도 말을 그 기록을 해왔고요. 한 번도 그 나온표 안에 그 서울 지역말로 바꿔서 기록한 적이 없고 혹시 독자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할까 봐서 이제 가로 안에 서울 지역말을 변기해서 표현한 그런 식으로는 해왔습니다. 한 가지 이제 2011년부터 저는 그 전라도말 자랑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그 위진 선생님의 그 지역업 진흥 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제가 2011년부터서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회를 1년에 한 번씩 열고 있는데 처음에 그 대회를 열려고 광주 시립민속박물관하고 같이 협업을 할 때 그쪽에서 전라도 사투리 경연대라고 이름을 정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아니다. 사투리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뭔가 지역말을 가지고 경연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떤 생활 속에서 쓰는 진솔한 자기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대본을 가지고 관객들을 웃기려고 하고 튀게 하고 상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어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 잘하는 대본용의 그런 어떤 만담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말과 관련한 그런 행사에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구경꾼이 돼버린다. 그래서 더 멀어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또 그 지역말 자체를 지금 뭐 촌스럽다, 뭐 열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름답다라는 규정으로 아름다운 전라도말 자랑대로 하자 이렇게 제가 고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과 관련한 어떤 소위 말하는 경연이나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자세히 뭔가 민감한 부분까지 살펴야지만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태국의 스미트라 교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든 지역어라는 것이 그 지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지역 사람들은
내가 서울 지역 말하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다양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도 그것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것. 그래야만 이게 그런 출발에서 지역어가 급속도로 박물관으로 밀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일상 안에 실제로 있는 것이 일상 속에서 되살아날 수 있다. 뭐 우스갯소리 그거를 말 쓰는 사람들은 구경꾼, 또 특정 계층의 어떤 그 예를 들면 뭐 조폭들이 쓰는 말이 전라도 말이라든가 이렇게 왜곡된 그런 식으로 인식되는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바꿔져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지역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보존하고 구경하는 것, 물론 보존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구경하는 말, 보존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살아있는 말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배영환 선생님은 원래 충청도가 고향이시고 제주대학 국문학과에 계신데 저 애초에 좌장할 때는 이런 시스템이 아닐 듯해서 여러 가지 주문하려고 그래서 하여간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는데 배영환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국어국문과 배영환입니다. 이미 앞에서 많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시간도 많이 갖고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본 또는 또 주로 여기 또 과장님이나 또 의원님도 계시니까 제주어 보존 방안 이거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인 면에서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저 강용훈 교수님이나 이상규 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분원 이거는 사실은 지금 문체부에서도 그 국립국어원 분원을 제주에 마련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기재부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문체부 과장 말에 의하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지역의 노력으로밖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굳이 정부의 노력하지 않아도 제주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지역 문학관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함께 아까 김수사 선생님도 말씀하신 이게 지역어 보전관이 됐든 아니면 방언관이 됐든 이런 거를 꼭 마련해서 이게 제주어의 허브가 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또 관광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유인책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역사 인증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어도 제주 역사를 아우르는 그게 제주학이 됐든 어쨌든 문제은행 같은 걸 만들고 그래서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그게 뭐랄까요 대학생들이나 이런데 좀 제주 역사 문화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면 물론 또 그거를 지방직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방직 이거에 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사 선생님 발표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데 연구자가 없습니다. 무슨 학교에 떠넘기면 전부 다 우리 국어문화원 또는 제주어 센터에 넘기는데 연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자를 키워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유인책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박사학위를 받으면 연구비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좀 해서
연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건 또 지금 뭐 사전이나 또는 뭐 표기법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청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 성과 위주로 단기간에 이거를 빨리빨리 이런 거가 있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표준국어 대사전을 만들 때도 정권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좀 많아서 약간 좀 처음에 나올 때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제주 사전도 이제 만들려면 좀 이제 몇 번 나온 것 같은데 만들려면 좀 제대로 만들고 또 충분히 표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연구가 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좀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뭐 이런 게 어떨까? 그러려면 단시간이 되지 않고 오랜 기간 이런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오신 토론자 선생님들은 다 한 말씀 하셨고 와서 앉아 계셨는데 발표하신 선생님 말씀 안 하신 이진 선생님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뭐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저는 그냥 제가 듣고 있으면서 마이크 드세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과정에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저는 이제 국어 정책을 전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제주 지역어에 관한 말씀을 하시던데요. 연구자가 없다. 정말 동의합니다. 근데 연구자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연구 환경이 열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없는 거고 그럼 이 연구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말 예산일 겁니다. 예산을 많이 쏟아부으면 분명히 쉽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쏟아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역어의 가장 큰 연구 환경의 어려움은 진입장벽이 높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냥 지역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그냥 엮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필드워크를 나가야 되고 필드워크를 나가서 고생을 해야 하고 금전적인 연구 환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뭐 국어 정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 지역어 보존 정책도 사실 지능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재 선생님 한 말씀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 자리가 참 무식하게 됐네요. 제가 여기는 분명히 토론자로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니 발표자로서 질문을 받는 사람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각자 뭐 그 정견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만 해도 벌써 제주를 지금 6번째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물론 여기 와서 이제 제주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주어라고 하는 그 타이틀 하나로 저는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주어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제주어를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런 따끔한 말씀은 담아두고 가시지 마시고 뱉어내십시오. 여기에서는 제주어만 사랑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지나치게 사랑하면 이게 잘못된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김영은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배웠고 또 유네스코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지원을 해드려야 할지 또 많은 고민을 안고 가는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주도하는 사업들, 이니셔티브들 국내에 소개하고 또 국내에서는 전문가, 지방 정부 또는 시민 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미 많이 잘 하고 계시는 제주도의 활동도 좀 더 세계에 알리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호 선생님 초창기 통역에서 올라오셨다고 해놓고서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많이 쑥스럽습니다. 이렇게 의외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무작정 올라오려고 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의견 발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귀한 자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연구를 지금으로 봐서는 8년 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로 봐서는 진짜 이만큼의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정말 어떻게 말하자면 성과나 결과 그 연구 결과를 정말 솔직하게 바라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욕구가 생기리라는 제가 정말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주인이 아닌 사람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도 아닌 사람으로서 정말 영광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김순자 선생님께서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외국인 선생님, 저 줄리아 선생님, 수미트라 선생님 그리고 레노르 선생님을 이제 섭외해드리게 됐는데 제가 섭외해드린 그 어떻게 보면 조건은 약간의 그 아주 다양한 언어 부흥 사업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시고 최대한 비판성 있게 그리고 그 경험을 갖다 쏟아 부으실 수 있게 여기 오셔가지고 제발 좀 솔직하게 경험상 다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무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여기 이 자리에서 뭐 교육에 많이 집중하셨고 표준화나 뭐 무슨 그 표기법, 표기법 제정, 뭐 표기법 표준화, 그러니까 표준화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줄리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책임 회피, 그러니까 언어 습관은 나부터서 시작하는데 꼭 여러분이 제주어 화자가 아닌 것처럼 가끔씩 들립니다. 표준화는 물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정말 제주어가 이 순간 이 자리 어느 곳에서나 사용이 되나 그리고 개인 나만의 그 역할 내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고려해 보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표준화에 집착하다 보면은 괜히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언어는 표준화가 된다는 것이 아닌데도 좀 이상한 환상을 따르게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언어가 다양성이고 언어가 다양하고 언어가 정말 한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이 제주어 문제로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하게 표준화에 너무 집착하시면은 여러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제주어 부흥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어 부흥 뭐 다른 지역어 부흥에 오히려 그 반대의 그 뭐죠 결과 아니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거를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언어 부흥은 개인부터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마이크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수다. 그리고 발표하신 외국에서 오신 선생님 중에 스미트라 쓰라랏 대차 선생님 말씀 많이 안 하셔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진 선생님, 마이크. Okay. I agree with Dr. Song Yu Kim. I think he
made a really good comment about the standardization, because from my experience, we don't really talk about standardization in the community, because we have to think, we means like, so those academic scholars, you think about whether you think it's important when you refer to language as a language or a dialect, but when you talk to villagers or community people who are not linguists, they're not interested. And so we never have that kind of discourse talking about, is it useful to learn? Because to the local people, it's useful to learn if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m to do something. So when you were talking about that younger generations are not interested, then we have to look at the Korean context in a wider picture. Like you have to make this proficiency in Jeju language a desirable quality for the younger generations. Like what the other, I'm sorry, I don't really know who's talking, but then when you talked about like scholarship and things like that, and if you make like knowledge in Jeju language or cultural heritage, like a plus, then the younger generations would be very interested. And so you Jeju people would have a better idea of how to do this, but you have to think of a bigger Korean context, what they need, what like children need and what adults need, and so that it becomes this desirable quality for the Jeju people. 네,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김희정 장학사님께서 질문한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근데 10년 전 제주교육과 지금의 제주교육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나중에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이제 제주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을 어떻게 길러낼 거냐, 그걸 이제 중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는 과정 정도로 이제 끌어내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을 만들고 있는데 답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김준선 선생님 마이크 넘겨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저 안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의 중심 과제 중에 하나가 제주어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교과과정, 체계적인 교과과정 수립, 그리고 교사 양성 과정입니다. 아직 예산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와 계시니까 아마 당장, 왜냐하면 우리가 5년 계획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는 안 됐지만 내년, 내후년,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그 예산이 확보돼서 좀 체계화시키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 토론 발표라서 혹시 이게 무리가 안 되면 플로어에 혹시 한두 분 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잠깐만요. 혹시 저 도와주시는 선생님, 잠깐만요. 도와주시는 선생님요. 마이크 좀 옮겨갈 수가 있는지요? 그게 지금 요쪽 저 세 번째 테이블에 여자 선생님 손 드셨고 여기서 마이크 먼저 주십시오. 그리고 요쪽 테이블에 두 번째에서 제가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오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위진 연구관님과 같이 국어원에서 지역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곽세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레노블 교수님께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 통역에 해주세요. 그레노블 선생님께. 예. 통역되고 있나요? 예, 그러면 한국어로. 이제 재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지역들의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 세 분 교수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이제 실제로 그 언어 공동체의 일원들이 언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받았는데,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자신이 언어를 충분히 잘 이용하고 있지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들과 언어를 사용해도 될지 모르겠다든지 하는 이유로 심리적 부담을 많이 갖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중에 사일런트 스피커스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하시면서 이런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사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언어를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들을 수 있을지
그걸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성 선생님, 예, 코멘트, 바로 해주십시오. So the question revolved around the various revitalization methods applied during the world that you presented. Lenore, can you hear me? Yes. Yeah. Okay. So you mentioned that language use is crucial, and I mean the other speakers as well. And it was about concrete ideas of implementing revitalization measures. However, there was this case that you mentioned where people perceive an insufficient level of competency in their language, and that creates a certain level of distress and anxiety, etc., etc. And you mentioned this silent speakers program, and she would like to know a bit more about this workshop, basically. Thank you for the question. This is a very big challenge, how to make speakers feel comfortable. And so what I understand in the way the workshops are done, it's small groups of people that are led by one person she's just a very nice woman, so and very patient, and people listen. It's almost like group therapy. Oh. So it's all people who are working to learn the language. But part of it is, I think that to build on what speakers have said too, the youth ambassadors that I was talking about, I think that's a really good idea. Those are young people. They don't involve the older people, and they're often second language learners. And they're committed just to using the language. So they use it the way young people do. I think it's this idea of the Korean context. Where I work, mostly the young people want to be texting on their telephones. Yeah. That's what they don't use. They want to text. And so they figure out how to do it. Now, the thing is that in the US, and I think it's true elsewhere, young people who are texting in English make mistakes, right? They spell things wrong. They use what I consider to be poor grammar. So they create a way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where the older people aren't there. They make they agree just to use the language. That's what the youth ambassadors, I really like that. And what Yana Yuso does too is it's just to speak, and you don't correct the mistakes. You just get used to talking. So those are a couple of things that's good to do. Yeah.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이제 Arctic Stressors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해 주시면서 기후 변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서 북극 지역의 생활 양식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게 큰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비단 북극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른 지역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생활 양식이 변화하면서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유사한 현상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북극 지역의 지역민들이 대응하고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You mentioned that especially the Arctic region has been affected by climate change, and how you kind of explained how environmental change inevitably affects changes in the language use patterns through the changes in culture and everyday life and etc. It's probably not just a problem of the Arctic region, which is why she's a bit curious about whether you agree and whether you can elaborate a bit more on that very fact. So yes, in terms of the climate change not being just a problem of the Arctic, that's very true. And from what I can tell, listening to talks today, for example, here in Jeju, it seems like a lot of people who are using Jeju language are engaged in fishing. And so as that changes because of climate, that way of life is under stress. And of course, a living language changes as people change their lifestyle. But this speaks to the point of not having that fishing culture be part of a museum, but how to change with time. To the extent that people are moving more and more into cities,
And the climate is, as your coastal communities are in trouble, islands are in trouble, it's going to have a big impact. And so one thing to do is be forward thinking and think about planning for that and ways to make the language more just in part of everyday life in other ways. But yes, it's a big stressor. We've been seeing it in the Arctic for longer, but it's causing a lot of problems, yeah.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알아두셨어요? 예, 그러면 번역 안 하셔도 되겠네요. 저기 통역 안 해도 되고요. 예, 이쪽 테이블에 두 번째 손 드신 이제 잠깐만요. 너무 많이 들면 시간이 오버돼서요. 두 번째 테이블 먼저 마이크 여기 들이십시오. 예, 손 들어 계십시오. 예. 네, 좋은 자리에 좋은 장소에서 우리 이런 학회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기 왼쪽에서 세 번째 앉아 계시는 김성우 박사님이 저희를 가끔 만나는데요. 외국에서 이제 제주도 올 때마다 제주어가 너무 소멸되는 게 너무 체감적으로 느껴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제주인으로서 안타깝고 그런데 줄리아 살라방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교수님네 학교에서는 많은 그 소멸되는 그 언어들을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세계 각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그 언어에 대해서 연구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그 소멸 위기의 토착어 또는 언어의 보존과 부흥을 위해서 어떤 나라가 가장 그 뭐라 그러지?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나라로 꼽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어떤 노력이나 그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제주도 사람으로서 이런 우리 제주어가 사라지는 것 또는 관혼상제 이런 오래된 그 문화들이 사라져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모범적인 나라는 어디인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떤 건지 교수님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question to you, Julia. She heard from me while meeting me during my visits on Jeju Island that people are training students at SOAS to study the very issue of language endangerment. Within your expertise, she would like to know which country you think could be picked out as a particular model country when it comes to dealing with language endangerment issues and language revitalization, and what in particular the Jeju region can actually learn from it. Okay, as you know,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around the world and many different approaches to doing this. The example that I think, has been the most successful from the lowest level of language is in the Isle of Man, which I mentioned earlier, which is, as I said, between England and Ireland. Their last native speaker of Manx died in 1974, and they have built up the language from that basic level of having no speakers to now they have a whole school with everything in the language. They have about 1,600 people who report in the census that they can speak the language. And they've done that really by having a many-pronged approach, so they attack the problem in many aspects at the same time. And they have a plan, and I think it's really good that you have a plan here. So they have a 5-year plan, and they address different aspects: education, adult education, teacher training, signage, awareness raising, all of those things at the same time. But it started with a group of young adults who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learn the language fluently and they were going to speak it with their children. And it started there, and those people are still involved. They started in the 1980s,
And they went out, they got teacher training, they became politicians, they fought for their language, and they are now teachers in the school. They keep an eye. They're now getting towards retirement age, but they're still very active in the language. They also have a very good adult education system for learning Manx, and they're very good at teaching adults to become fluent. They also have very good teachers because they are properly trained, not just in how to speak the language, but how to teach languages. It's really important to have both of those skills when you're trying to teach children, or else it's very easy to put children off learning a language. So yeah, I would highly recommend. They actually have a lot of visitors who go to look how successful they are. In fact, just in the last month, my student from Ryukyu Islands has been there with another Japanese researcher to look at the school and to talk to people there about how they've been successful in saving their language. 통역 좀 가능합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한 이제 모범적인 일례를 찾자면은 정하자면은 그 망크스 섬 그 영국과 아일랜드 중간에 있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켈틱 어족 언어 망크스의 마지막 화자가 1974년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그 언어는 아예 사용되지 않았었는데 그 상태로부터서 새로운 학교까지 생기고, 그러니까 망크스 언어를 몰입적으로도 교육시키면서 지금 심지어 1,500에서 1,600명의 유창한 화자가 이제 생겼다는 아주 기쁜 성과죠. 그 이제 망크스 모델의 성공을 약간 기술해 보자면은 아주 다양한 측면의 그 접근법을 동시에 적용을 해서 역시 제주도에서도 정말 줄리아 선생님께서 보신 게 제주도에서도 아주 다양한 계획과 그리고 정말 이렇게 또렷한 계획이 세워져서 그게 정말 기쁜 것인데요. 망스 섬이야말로 교육과 뭐 그 표지판, 그 교사진 훈련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아무래도 그렇게 좋은 성과를 이뤘을지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것이 그 가장 처음의 시점은 젊은 어른들이 그 사라진 언어를 다시 배우고 유창한 화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언어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쓸만하다 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전승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망크스 언어 부활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젊은 어른분들이 이제 그 정치인이 되었고 선생이 되었고 아주 그 사회의 여러 역할을 맡게 됐는데요. 그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측면을 끄집어내자면은 망크스 섬에서는 그 성인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발달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 시스템의 핵심은 언어를 배우는 이들을 절대로 언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내 교육 방법으로 뭐 그 학생들을 지루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괴롭히거나 뭐 아니면 아예 배우다가 말아버리게 하지 않도록 정말 교육 방법을 잘 발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 지난달에도 류큐, 그러니까 일본인 연구원이 계셨는데, 방문학자가 계셨는데 망크스 섬으로 가셔서 이제 직접
상황 파악을 해보고 마르크스 그 교육 교사진이나 정치인들과 만나서 그 문맥에서 그 류큐 일본 류큐 섬에서 언어 부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자 갔다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을 본따서 어느 한 가지의 조언을 드리자면 그러한 문맥을 염두에 두시면서 직접 한번 가보셔서 감상을 해보시고 그리고 정말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신 분들한테 직접 배우시는 게 아무래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까 싶다고 하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럴 줄 알았습니다. 15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저쪽 그 세 번째 테이블에 손 먼저 드셔서 마이크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짧게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쪽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예. 아침에 사회를 봤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라방크 교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살라방크 선생님의 오늘 발표 제목이 언어 부흥 모델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PPT에서 바로 앞에 얘기한 언어 부흥 모델 과정에서 실제적인 샘플들 가운데 하나가 세인트 모홀드 빌리지의 마크스 언어로 사인을 마을 이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이 도로 표지판이죠. 도로 표지판 각 마을마다 지나갈 때마다 지금 제가 아까 샘플 PPT에서는 선생님이 빨리 지나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 교통도로 표지판에 영어로 되어 있는 다음에 그 밑에 이 사인이 이 마크스 발음 맞아요? 성우 선생님? 마크스? 오케이. 레스 지역이죠. 레스. 마크스 이 어루 밑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in your PPT.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을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표기가 가능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 정부의 어떤 허가를 받아서 했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이 고유의 마크스족의 언어로 표기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다른 이 영국의 다른 지역에도 있는지 요거 하나고요. 이 질문을 제가 왜 하게 되느냐면은 제가 여러 번 제주도에 와서 강연을 하거나 특강을 하거나 했을 때 도에다가 글로 서면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표준어로 써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영어로 써 있고 더 친절하게 중국어로 써 있고 더 친절하게 일본어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마을 이름 오창명 선생님이 마을 이름을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박물관에 넣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옛말을 제주도 표기법으로 적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건 중앙정부의 행안부의 교통법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살라방크 선생님의 샘플이 너무 부러워서 마을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건지 지방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지역이 여러 곳에 있는지
너무 길었나요? 핵심은 간단한데. 예, 김성훈 선생님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대답을 유도해 주십시오. He's requesting a short explanation and a short answer. So this is about bilingual signage. So she's very interested in the fact that there is bilingual signage in the on Manx, on the Isle of Man, and s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is is just an isolated case in the Isle of Man where this is possible, or whether this is possible in the UK as well in general. Secondly, she would like to know whether this initiative was kind of met with legal obstacles, or whether the locals were quite free in actually just installing the bilingual signage. So the legal issues. Well, the legal issues, I think, will be different for different countries, depending on who controls the signage. And we have to remember that it's not only local authorities who have signs, it's also private businesses have signs. First question, other places, yes, lots of places, increasing number of places all over the place. Even, for example, France, which is a very centralized country, very centralized language policy, increasingly they have local place names in local languages, local varieties. Isle of Man is independent. It has its own government. It's not part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y control their own language policy and their own signage policy. But what is very interesting is that not only the government signs, but also private businesses have been very keen. Even churches, for example, are very keen to have signs in Manx to show that they support language revitalization. Even a big supermarket chain called Tesco, they have their signs. It's a British chain, but they have their signs in Manx as well at the supermarket. So it's something which can spread and be taken up, because not everyone wants to become involved. Now they see it's cool. 알아들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저 강영봉 선생님께서 도로교통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고 해서 선생님은 그냥 소리로 했었군요. 지금 저도 도로 표지판에 대해서는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적을 울리지 말라 하는데 보면 나팔 모습도 있고 SP도 있습니다. 그 밑에 속섬이라고 한번 써보자. 속섬.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이 부분은 경찰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하니까 도로교통법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시야가 방해되어서 우리들로서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 군데 걸치니까 이게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정책적으로 한번 좀 도청에서 나와셨기 때문에 두 군데를 한번 좀 조율을 해보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 맛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X표 한 것보다는 속성? 그러면 관광객들이 야 저건 무슨 말이야? 그러면 더 관심을 갖지 않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One answer. One quick answer. Sorry, I didn't hear everything there, but often people say it'll be dangerous to have signs in two languages. If you're in a car, you won't read it quickly enough. But there have been scientific studies in Wales, for example, in the UK, to show it is not true. It is not dangerous to have signs in two languages. People automatically read the sign that they understand. It's not dangerous at all. 저 발표해 주신 선생님, 토론해 주신 선생님, 플로어에 앉아 계신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 플리즈 스탠드업 일어서서 모두 인사하고서 저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